폐지 줍는 노인들을 위한 생계 지원 방안을 전주시가 내놨습니다. 폐지 노인들에 대한 제도권 차원의 첫 지원 정책인데 한계도 적지 않습니다. 경부선의 KTX는 10여 분에 한 대꼴인데 반해 호남선과 전라선은 서너 배를 기다려야 합니다. 육상교통의 오지로 전락하고 있는 전북의 교통현실 취재했습니다. 서남대 재정기여자인 명지의료재단이 당초 약속한 정상화 방안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서남대 퇴출까지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지원할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매달 현금 10만 원씩을 주고 안전 대책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노인 복지라기엔 여전히 미흡한데 이마저도 전주시 말고 나머지 시군은 대책조차 없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계를 위해 위험한 길거리로 나선 노인들. 폐지 수입 노인들의 한 달 벌이는 고작 5만 원에서 10만 원에 불과합니다. 여가 생활은커녕 폐지를 주어 근근히 사는 노인이 전주시에만 200명이 넘습니다. 폐지 주워갖고 하루 돈 몇천 원씩 벌어. 그래도 해야지. 뭐 대학교 한 번씩 가면 약값이 뭐 엄청 가시겠다고 체력자도 안 해줘요. 전주시가 이 폐지 수거 노인을 위해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NH농협은행 전주 완주지부와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민간기관과 협약을 맺고 일정액을 후원받아 노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우선 소득이 적은 순으로 선정한 17명의 노인에게 매월 10만 원씩을 10달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형광조끼 등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안전교육과 건강검진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몇 달, 1년 하고 끝날 길이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이 개신하는 끝까지 가야 될 아주 먼 길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 수거 노인들을 정책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인데 한계도 지적됩니다. 예산을 직접 배정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폐지 노인들을 보편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빈곤 노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노인분들의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동시에 기초연금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겠죠. 더구나 전주시 외의 도내 대부분 시군은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 대한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아 길거리로 내몰린 노인들을 위한 대책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북의 교통 현황을 알아보는 연속 기획보도입니다. 항공 오지라는 전북, KTX와 같은 육상 교통망은 사정이 어떨까요? 경부선에 비춰보면 호남선과 전라선의 기반은 취약하기만 합니다. 강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 개통된 경부선 KTX 동대구역. 매표소에는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로 떠나는 승객들로 붐빕니다. 플랫폼에서는 고속열차가 수시로 드나들며 많은 승객들을 쏟아냅니다. 이곳 동대구역에서는 이처럼 KTX가 15분 간격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승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열차 간격이 10분으로 줄어듭니다. 원하는 시간에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게 경부선 승객들이 꼽는 KTX의 최대 장점입니다. 열차 간격이 짧고요. 서울 가는데 시간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게 편하죠. 출퇴근하는데도 그렇고 출장 다니는 비즈니스맨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반면 지난해 개통된 KTX 익산역의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배차 간격이 보통 1시간이나 되다 보니 승객이 많지 않습니다. 열차를 놓치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특히 주말에는 자리마저 부족하다 보니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인데도 좌석이 없고 특히 금요일 날은 입석 자체가 없어가지고 좀 빨리 가려고 한 것이 보통 서너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날이 허다해요. 호남선과 경부선은 고속열차 운행 횟수에서부터 차이가 확연합니다. 왕복을 기준으로 경부선은 최고 139회인데 반해 호남선은 48회, 전라선은 20회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용객도 경부선은 일평균 13만 4천 명이지만 호남선은 2만 6천 명, 전라선은 9천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용 편성이
부족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 이제 편성을 횟수를 늘리려면 다른 지역에 있는 횟수를 줄여서 넣어야 돼요. 이게 저희가 보유 편성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KTX를 통해 비교한 호남 전라선과 경부선의 차이는 7, 80년대 두 지역 간 개발의 격차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조사한 올해 1, 4분기 도내 인구 이동에 따르면 전체 유출 인구 3천여 명 가운데 96%인 2,900여 명이 2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4, 4분기보다 1,900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전주와 완주, 장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에서 20대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종합병원 이사장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도매상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5년 동안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가 18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종합병원. 경찰이 병원 이사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인 60살 박모 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5년간 제약사와 약품 도매상에서 리베이트를 받아온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확인된 제약사는 29곳, 도매상은 6곳으로 리베이트는 18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 이사장이 그 도매상의 실질 대표로서 한 행위를 저희는 잘 모르죠. 리베이트를 받는 데는 차명으로 설립한 약품 도매상을 이용했습니다. 약사법상 본인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도매상과는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약회사가 할인된 금액으로 도매상에 의약품을 넘기고 도매상과 병원은 정상 거래를 해서 남은 이윤이 비자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제약회사로부터 직접 받는 뒷돈보다 더 안정적이고 간단한 변종 리베이트 수법이었습니다. 18억 원을 횡령한 금액을 카드값, 보험료 등 개인 부채로 상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은 박 이사장과 월급 사장 역할을 한 47살 홍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중간 전달자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리베이트를 제공한 전국 29개의 제약회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주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간담회 이후 후속 대책으로 도와 산하기관에서 물품 구매 시 옥시 제품은 제외하도록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에 확정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4명이며 추가 접수한 28명은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심판들에게 유리한 판정을 대가로 뒷돈을 건넨 혐의로 전북현대 스카우터 A씨와 심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쯤 심판 2명에게 각각 두세 차례에 걸쳐 부정한 청탁과 함께 경기당 100만 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전북현대는 A씨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수능 성적을 분석해봤는데 도내 수험생들의 성적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연계의 성적이 더 나빴고 수학 비유형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전북 도내 학생들의 유형별 표준 점수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았던 과목은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시험을 치르는 국어 B와 수학 A에 그쳤습니다.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보는 수학 B의 성적은 전국 평균 표준 점수인 98.7점보다 9점가량 낮았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 온 도내 학생들의 수학 B 성적의 저조가 이번에도 다시 나타난 겁니다. 국어 A와 영어 과목의 성적도 좋지 않아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과목별 최상위권 학생들의 비율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등급과 2등급을 포함한 학생의 비율이 시도별 평균을 넘긴 과목은 국어 A와 수학 A에 그쳤습니다. 꼴찌를 기록한 수학 B 외에 도내 수험생들의 과목별 표준 점수는 6위에서 10위까지 중위권의 성적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남원 서남대학교에 또다시 퇴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정 기여자로 선정된 명지의료재단이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남대학교 임시이사회가 우선 협상 대상자 재정 기여자인 명지의료재단에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재정 기여자 지위를 해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명지의료재단이 지난 20일로 예정됐던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데 따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컨소시엄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아직 결과가 조금 미뤄지고 있으니까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서남학원에서 명지병원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제 8월까지 못 찾으면 10일 날 자동 해촉하고 12일 날 우리 이사회에서 공고하겠다 이렇게. 서남대는 명지의료재단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기업을 찾지 못하면 다음 달 12일에 새로운 재정 기여자 모집 공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미 재정 기여자를 찾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많게는 800억 원에 이르는 자금 출연 계획서를 다음 달 말까지 교육부에 제출할 기여자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더욱이 그동안 계속된 정부 재정 지원 제한으로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 대학평가에서 또 한 차례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그 어려운 대학들은 퇴출을 시키겠다는데 마지막 과제는 다른 사립대하고 통폐합도 강제적으로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겠다. 우여곡절 끝에 재정 기여자를 찾아 정상화를 모색해온 서남대가 퇴출 위기로 몰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주의 한 사립대학교는 정부 사업에 응모해 국가과제 연구비 8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교수 2명을 해임이나 정직 처분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연구원 인건비와 출장비 등을 부풀리거나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상습 폭행이 빚어진 남원 평화의 집의 재단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지속된 폭행에 대해 뒷북 사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현대가 내일 전주에서 호주 멜버른 빅토리를 상대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을 치릅니다. 전북은 이기거나 득점 없이 비기면 8강에 진출하며 최강희 감독은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최고 권위의 국악 등용문인 제42회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가 27일부터 나흘간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28일 학생대회를 시작으로 30일에는 판소리 명창 등 10개 분야 결선이 경기전에서 진행됩니다. 전라가명 복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옛 도청사 건물 부지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는 선화당과 관풍각 등 조선시대 전라가명 건물의 유구를 찾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관광 성수기를 맞아 전주시가 한옥마을 식품위생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신고 업소와 영업장 무단 확장 업소가 한 곳씩 적발됐으며 조리기구가 청결하지 못한 업소 2곳도 적발됐습니다. 총선 이후 도내 여야 3당이 본격적인 당 체제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북 제1당에 오른 국민의당은 지난 20일까지 지역위원장 공모 신청을 받은 결과 전북 10개 지역구에 16명이 신청해 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더민주당은 다음 달 지역위원장 공모를 시작으로 7월에 지역위원장 선출, 8월에는 도당과 중앙당을 차례로 정비합니다. 새누리당은 당내 혼란으로 일정이 불투명하지만 도당은 정운천 당선인을 중심으로 재정비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3시쯤 군산 수송동의 한 상점에서 여사장을 흉기로 위협해 140만 원을 타인의 계좌로 이체시키고 달아난 45살 신모 씨를 오늘 정오쯤 서울 마포구의 한 버스 안에서 체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